처음 단체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사 담당자든 경영자든 와, 그 긴장감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교섭의 진짜 승패는 협상 내용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그 협상을 이끌어갈 게임의 룰을 누가 어떻게 짜느냐에 달렸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그 이기는 판을 짜는 법, 교섭의 규칙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막상 딱 앉으면 와, 뭐부터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 마음 당연합니다. 근데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의외로 되게 심플한 시작점이 있어요. 그 첫 단추, 그게 바로 규칙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중소기업에서 아무런 룰도 없이 교섭을 시작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6개월 동안 한 거라고는 서로 감정 싸움밖에 없었어요. 결국엔 교섭 자체가 그냥 엎어졌습니다. 최악이죠. 이렇게 준비 없이 시작하면 남는 건 진짜 서로에게 상처뿐인 소모전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질서한 교섭의 함정.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에이, 뭐 일단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규칙 없는 교섭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함정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규칙이 없으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당장 교섭 날짜 잡는 것부터 삐걱대고요. 중간에 누가 교섭위원 바뀐다고 해보세요? 그럼 논의가 그냥 리셋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합의했어요? 하면서 딴소리 하는 거. 이러다 결국엔 그냥 감정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규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난장판이겠죠? 교섭도 똑같습니다. 본격적인 게임, 그러니까 안건을 가지고 협상하기 전에 양쪽 모두가 동의하는 룰북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 룰북에는 도대체 뭘 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성공적인 교섭의 뼈대를 세우는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회의 시간을 딱 2시간, 3시간 이렇게 정해두잖아요. 그럼 쓸데없이 늘어지는 걸 막고 확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녹음 같은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런 걸 미리 정해둬야 나중에 본 게임 들어가서 누구 했네 안 했네 하면서 신뢰 깨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누가 협상할 거냐? 바로 교섭위원 문제입니다. 보통 3명에서 7명 정도로 하는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교섭 중간에 위원이 바뀔 때 어떻게 할 건지. 이 절차를 명확하게 해둬야 이야기가 산으로 안 가고 논의의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는 건 감정 폭발을 막는 안전장치를 다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발언 순서랑 시간을 딱 정해두면 누구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또 분위기가 너무 과열된다 싶을 때 잠깐 쉽시다 하고 정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게 있으면 격해진 감정을 좀 식힐 수 있잖아요. 결국 이게 다 논의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교섭하다가 제일 크게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합의라는 말의 뜻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 합의는 뭐고 최종 합의는 뭔지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합의한 거 이거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룰을 정해두는 게 나중에 말 바꾸기 논란을 아예 막아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이거 그냥 회의 기록하는 종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분쟁을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증거죠. 누가 왔고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뭘 합의했는지 정말 꼼꼼하게 적고 양쪽 다 확인하고 서명까지 받아두는 거. 이건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제 규칙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이 규칙, 우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노동조합이랑 합의할 거냐? 이제부터는 진짜 전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노조에 먹히는 만능 열쇠 같은 건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되게 실리적인 노조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미는 게 먹히죠. 반대로 원칙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는 법이 어떻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업계 관행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아예 막 대립적인 노조라면
처음부터 큰 거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합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런 4단계 접근법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처음부터 막 세부 조항 하나하나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자, 우리 다 같이 효율적으로 교섭하려면 규칙이 필요하겠죠? 이런 공감대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에 먼저 합의하고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면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드디어 규칙 합의서에 양쪽 다 사인을 했습니다. 와, 끝났다 싶으시죠? 죄송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 종이 위에 있는 규칙을 실제 교습 현장에서 어떻게 지키게 만드느냐, 이게 진짜 승부처입니다. 이 규칙 그냥 만들어서 서랍에 넣어두면 아무 의미 없어요. 교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이 룰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교육해야죠. 그리고 매 회의가 끝날 때마다 우리 룰 잘 지켰나? 점검도 해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누가 규칙을 어겼다.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시나리오를 미리 짜놔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규칙을 어겼을 때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 대응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좀 사소한 위반이다? 그럼 조용히 불러서 우리 규칙이 이렇잖아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된다? 그럼 양쪽 대표가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진짜 심각하게 룰을 깼다? 그땐 바로 스톱! 교섭을 잠시 멈추고 우리끼리 대책회의부터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분들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실무에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 4가지예요. 첫째, 규칙을 너무 빵빵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 둘째, 설마 이런 일이 생기겠어? 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절차를 안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회의록 관리 대충 하는 거랑 교섭위원 바뀔 때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해서 모든 논의가 리셋되는 거. 이 실수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교섭 규칙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교섭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초 공사예요. 둘째, 한 번 만들면 끝? 아니죠. 계속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 그래야 규칙에 힘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회사가 좀 작다, 자원이 부족하다 싶을수록 이 잘 만든 규칙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교섭 규칙을 만드는 과정,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고 성가신 일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바로 이 과정이야말로 노사가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그 신뢰의 첫걸음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